그리고 인터뷰를 어쨌든 시작했는데 그룹 인터뷰고 인원이 거의 18명에서 20명 정도 됐었거든요. 2시부터 4시까지 한 거예요. 아르바이트 인터뷰를 2시간이나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집에 가는 길에 나 진짜 떨어지면 진짜 빡치겠다. 근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18명 중에 저만 한국인이었고 저만 동양인이었어. 거의 유러피언이었고 어쨌든 그래서 좀 쫄았거든요. 일단 순서를 설명드리자면은 뭐 약간 매니저급으로 돼 보이는 사람 그리고 HR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이제 본인의 자랑을 시작했어. 나는 몇 년 동안 잘해서 이랬고 어쩌고저쩌고. 이것부터 좀 신기했고 그리고 PT라는 거예요. 인디텍스에 있는 브랜드들을 소개하고 브랜드 간의 차이점 같은 걸 알려주고 그 와중에 너네 브랜드들의 차이점을 아느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기는 유럽이라는 거 애들이 모든 아이들이 자꾸 손을 들고 저 압니다. 제가 압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유창한 영어로 애들이 위경과 지식과 로열티와 이런 걸 어필하는 사이 저는 어땠겠습니까? 쫄았죠. 그치만 저는 엄청나게 경청하는 자세를 일단 취했고 애들이 너무 강력하게 말해서 진짜 다르구나. 그럴 수 있지. 여긴 한국이 아니지. 정신 차리자. 이렇게 지자랑 시간, 브랜드 자랑 시간 넘겼고요. 그 다음에는 옆자리 친구랑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의 정보를 물어보게 했어요. 발표를 앞에 나가서 둘씩 나가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친구와 짝이 됐으면 이 A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의 자기소개를 영어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국적, 얘 지금 뭐 학생인지 취미 뭔지 저는 이런 걸 물어봤고 그거를 말했고 다행히 저는 약간 껄렁껄렁한 애들 말고 좀 착한 분이 걸려가지고 무난히 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룹 인터뷰를 이제 좀 그룹 인터뷰다운 뭔가 그룹 활동을 시작했는데 A, B, C, D 뭐 이정 4개의 그룹 정도로 나뉘어서 3개의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라에는 3가지 일하는 활동 범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스탁룸, 샵플로어, 캐셔 이렇게 뭐 3가지로 나뉘어가지고 너네 조는 뭐 스탁룸 조인데 스탁룸에서 해야 되는 사람의 일이 뭔지 나열해봐라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뭐 이런 거를 각자 조별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스탁룸에 걸려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빠르게 물건을 빼가지고 플로어에 채워줘야 되고 뭐 고객이 요청한 거는 빨리 줘야 되고 뭐 깨끗하고 안전하게 뭐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애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발표를 나눠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의미 없는 것 같진 않았던 게 사실 뭔 일을 하는지 지원할 때 잘 모르고 하는데 내가 다른 조에서 샵플로어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캐시어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매니저들이 너네 이렇게 답변을 해줬구나 근데 뭐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 아니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이런 식으로 업무에 대한 그러니까 JD를 그때서야 듣는 느낌? 그래서 도움은 됐어요. 이게 2시간이나 걸렸다는 게 킹받지만 어쨌든 도움이 됐고 근데 여기서 무슨 자세를 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넘어갔고 두 번째 과제로는 뭔가 상황을 주는 거예요. 뭔가 케이스를 준 다음에 그 케이스의 상황에서 너네 조라면 어떻게 할 것 같은지. 그래서 저희가 받은 주제는 동료들 2명이 자꾸 농땡이를 친다. 근데 너가 이거 한 번 발견한 게 아니라 2번이나 발견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또 물어봤고 케이스를 조별로 각자 줬었어요. 근데 다 비슷비슷한 뭐 그런 결이었어. 매장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저는 그냥 거기서 일단 동료한테 먼저 말을 하고 내 의견을 확실히 전달하고 해결되는 게 없으면 매니저한테 조언을 요청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이것도 무슨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는 그룹 인터뷰가 끝이 났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 후기를 찾아봤을 때는 막 옷들이 실제로 있고 어떤 상황에 사람한테 추천해줘야 되는 코디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물어봤다고 인디텍스가 갖고 있는 7개의 브랜드 말고 다른 브랜드를 만든다면 어떻게 기획할 건지 뭐 브랜딩에 대한 질문도 조별 과제를 했다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었고 저런 답변만 뒤지게 준비했다.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걸 하는데 2시간이 걸린 거예요. 와 진짜 그리고 좀 총평으로 느낀 점은 제가 영어를 제일 못했어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어쨌든 근데 영어를 애들이 다 모국어처럼 하는 거예요. 브리티시 사람도 있었고 유러피언 놈들 많았고 어쨌든
제일 못해가지고 사실 여기는 영어를 하는 나라인데 내가 영어를 제일 못해? 그럼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합격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 몇 명이 떨어져야 된다면 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자신감이 하락했었거든요. 그리고 인터뷰 합격 후에 타임라인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후기를 보거나 아니면 지금 자라에서 일을 했었던 언니의 말을 들어보면은 하루 만에 합격 통보가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전에 봤으면 오후에 합격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메일이든 전화든. 근데 저는 안 왔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떨어졌구나. 근데 이제 희망회로를 돌렸죠. 내가 오후에 늦게 끝났으니까 다음날 일을 하고 다음날 통보를 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오후가 되어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 그래서 아 진짜 떨어졌구나. 어떡하지? 막 진짜 어떡하냐 이랬는데 2월 13일 4시에 인터뷰 피드백 메일이 온 거예요. 합격했다고. 너무 기뻤죠. 그리고 무한 기다림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면 아직 뭐 자리가 나면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 와중에 블랭크 스트릿 커피랑 카페네로, 유니클로 등등해서 이 기간 동안에는 연락이 왔어요. 합격을 했고 뭐 폰지 스크린이나 인터뷰 단계로 너가 넘어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들의 시급보다 자라의 시급이 더 높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망설여 너무 아쉬운 거였죠, 자라가. 그러다가 2월 18일 점심 직후쯤에 전화가 한 통 옵니다. 너 무슨 지점, 자라 브랜드 무슨 지점에 자리가 났고, 너가 말한 대로 뭐 풀타임 되는 거지, 뭐 풀리 플렉서블 한 거지, 너 홀리데이 없지, 이거 또 확인했어요. 그리고 통근 너 지금 괜찮냐, 20일부터 일할 수 있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닥쳐온 출근에 좀 충격을 받았지만, 어쨌든 20일에 출근을 하기로 하고, 2월 19일에 각종 계약서 같은 것들 전자서명할 수 있는 거 이메일을 받았고 2월 22일에 첫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풀타임 40시간 일수로는 주 5일 8시간씩 일을 하고 있고 매장에는 한국인이 저밖에 없어요. 너무 쓸쓸합니다만 그리고 이게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 말고 다른 자라에서 일을 했던 언니는 그때 그룹 인터뷰 때 같이 봤던 애들 중에 몇 명이 뭐 8명인가가 어떤 지점을 첫 출근을 다 같이 해서 교육을 같이 들었다 뭐 이런 말을 해줬었는데 저는 좀 예외적이었던 건가 봐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일을 하던 애가 그만두게 돼서 약간 빵꾸처럼 들어간 것 같은데 첫날 갔더니 저를 이제 교육해주는 매니저 같은 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를 2대1로 다 알려줬었어요. 그거는 좋았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해볼 거는 제가 지원한 자라의 세일즈 어시스턴트 포지션에서 하는 일. 근데 저만 이게 궁금한가요? 저는 어떤 알바를 하기 전에 이 알바가 하는 일이 뭔지가 진짜 궁금하거든요. 제가 알바를 많이 안 해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리테일 알바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뭐 자라나 이런 데 가서 옷 사보기나 했지 뭐 딱히 그렇게 어시스턴트 분들한테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일 크게 네 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샵플로어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일입니다. 사이즈 찾아주기, 사이즈 조언해주기, 제품 찾아주기, 찾는 제품이 없다면 스타프룸에서 요청을 해서 갖다주기, 코디 추천해주기가 있습니다. 좀 이게 제가 되게 저는 엄청 소극적인 소비자였나 봐요. 이거 지금 남는 재고 있나요? 뭐 이 정도였는데 여기 진짜 별걸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여기는 잘하는 유러피안 사이즈다 보니까 UK 사이즈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UK 사이즈 몇인데 나 뭐 입어야 돼? 이렇게 막 물어보는 사람도 되게 많고 이제 인터넷 같은 데서 캡처를 해와가지고 이거 제품을 찾는데 어디 있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조피 위피 좋코 위커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알쏭달쏭한 퀘스천을 주면은 그거에 대해 제가 대령을 해드려야 되는 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샤플로어의 유지보수. 이게 전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매장이 진짜 크잖아요. 그 큰 매장을 소수의 인원이 매분 뭔가를 해야지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였어. 엄청 큰 매장들 가보면 정리 하나도 안 돼 있고 막 다 섞여 있고 막
옷 다 행거에서 떨어져 있고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거는 인력이 부족한 거. 몰랐어. 아, 왜 이렇게 여기 관리를 안 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일즈 어시스턴트들은 진짜 하루에 몇만 보를 걸으면서 하고 있었던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인력난이었던 거야. 코로나 이후로 사람을 너무 축소한 거야. 약간 이런 최악의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지저분하게 걸려있는 옷들 그런 행거도 정리하고 뭐 테이블 같은데 옷이 막 널브러져 있는 애들은 개서 다시 제자리로 줘야 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티셔츠만 걸려있는 행거인데 그 바지를 갖다 놨어. 그럼 그 바지를 옮겨야 되고 뭐 A 바지가 걸려 있어야 되는데 B 바지가 걸려 있어. 그거 옮겨야 되고 색깔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색깔이 막 뒤섞여 있다. 그것도 옮겨야 되고 바닥에 떨어진 옷 당연히 주워서 정리해야 하고 피팅룸에서 가져온 옷들 다시 제자리에 찾는 거 이게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옷의 위치도 잘 모르는데 쌓여가는 옷들 아니면 피팅룸에서 다시 나온 옷들 스탁룸에서 새로 나온 옷들을 막 찾아서 넣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피팅룸. 이제 피팅룸을 관리하는 업무도 하는데 여기 사람들은 옷을 버려둬요. 이해가 안 가요. 한국도 그런 분들이 있긴 있겠죠? 피팅을 하고 나서 보통은 안 사고 싶으면 갖고 나오잖아요. 굉장히 높은 비율로 옷을 그냥 바닥에 버려놓거나 피팅룸 안에 버려놔요. 그거를 다 정리를 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맞는 옷걸이에 걸거나 아니면 옷걸이의 방향을 맞춰서 걸고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국이랑 좀 다른데 필요한 사이즈나 제품이 있으면은 피팅룸 안에서 요청을 할 수 있더라고. 보통 한국에선 내가 가져오지 않나? 어쨌든 갖다 주고 그리고 입고 나서 이거 어때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 조언해주고 그리고 피팅룸에 계속 줄이 많이 서 있다 그러면은 피팅룸 안에 있는 빈자리를 안내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탁룸과 관련된 건데 프리페어링이라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재고가 나가가지고 새 제품을 채워야 되는 경우는 이게 공장 같은 데서 포장이 돼서 개별 포장이 돼서 옷이 오더라고요. 그 포장을 뜯어서 올바른 옷걸이에 걸어서 갖다 놓는 거죠.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을 세일즈 어시스턴트 포지션이 되면은 해야 됩니다. 만약 클로징 시프트가 걸리면 해야 되는 일이 또 있어요. 매장을 처음의 상태로 돌려놓는 거죠. 그래서 킹받는 점은 1번은 모든 지퍼와 단추를 다 잠궈요. 레이블이 안 보이게 넣어야 돼요. 그거 아세요? 남자 옷에는 단추가 진짜 많아요. 근데 남자 옷에는 셔츠 이거 한 개만 입으니까 지금 가져가야 되는 예를 들어서 옷걸이 방향이랑 종류를 다 똑같이 바꿔. 그러니까 옷걸이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두꺼운 거 없고 얇은 거 없고 트리피하고 바지가 있어. 이걸 방향이랑 종류를 다 똑같이 만들어. 이걸 다 해야 돼. 그리고 시간 내에 해야 돼. 은근히 엄청 속도를 요구하더라고요. 저는 유러피언의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하겠다. 좀 천천히 내가 되는 대로 받는 만큼 일을 하겠다 이랬는데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막 매니저들이 1 hour left 막 이러기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막 타임어택이 시작되는 느낌인 거예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라 추천합니다. 근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데. 어쨌든 다음 이제 이야기 해볼 거는 자라에 대한 첫인상 장단점.